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게 지금 방금 말한 정상 운전 시. 근데 역회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역회전 한번 시켜볼까요? 슬립이니까. 슬립은 ns분의 ns 마이너스 n이죠.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역회전 했다는 건 회전 속도 방향이 거꾸로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n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합쳐지면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럼 회전 속도가 정지일 때 그때 슬립은 얼마 나와요? 회전 속도 정지일 때 0이면 1 나오죠. 자, 이번에는 이 회전 속도가 엄청 빨라. 제일 빠를 때, 동기 속도와 같을 때 그때 슬립 얼마 나와요? 여기 ns가 되죠. 여기 얼마야? 2ns죠. 그러니까 얼마? 2요. 그래서 역회전 시 슬립은 1과 2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엔 자, 유도 전동기가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회전자가 움직인다. 그러면 항상 뭐만큼의 차이가 있다? 슬립만큼의 차이가 있다를 이렇게 나눠서 본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고정자가 있어요. 여기서는 항상 회전 속도 ns로 자속이 돌고 있어요. 그쵸? 여기 회전자가 있죠. 축이 이렇게 달린 회전자가 있을 텐데 이 회전자가 자속의 변화량이 생기면서 뭐가 생겨요? 기전력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자, 멈춰 있을 때요. 멈춰 있을 때, 자, 여기서 잠깐 용어가 나왔으니까 고정자하고 회전자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고정자를 1차 측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기서 먼저 들어오잖아. 부하가 어디에 달려요? 회전자 쪽에 달리죠. 그래서 얘를 몇 차라고 해요? 2차 측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지시 2차, 다시 말해서 여기 어디? 회전자요. 회전자의 기전력을 E2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가 운전해요. 이제 정지가 아니고 회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2차 측, 회전자 측의 기전력을 E2S라고 하자. 이 S는 슬립이 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정지시라고 하면 운전시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 이거야.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봤대요. 봤더니 운전을 하게 되면 2차 측 기전력, 다시 말해 E2S는 요 정지시 기전력에다가 뭐를 곱한 것과 같다? 슬립이요. 왜? 정지시 2차 기전력은 1차 측의 기전력하고 똑같을 테니까. 정지 있으면 이게 오롯이 다 들어가서 그만큼의 기전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정지해 있을 때랑 운전할 때랑 항상 뭐만큼의 차이가 나더라? 슬립이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파수도 똑같아요. 정지해 있을 때랑 운전했을 때랑 항상 얼만큼의 차이가 나더라? 슬립만큼의 차이가 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 그러면 진짜 심플하게 슬립. 그래서 정지시와 운전시 차이는 항상 뭐만큼? 슬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슬립만큼의 차이가 항상 나더라. 슬립이 없으면 얘는 운전하지 못하더라. 움직일 수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잠깐 말씀으로 드릴게요. 하나밖에 없어서. 자, 이런 게 있대요. 슬립이 5%야. 0.0520. 전원 주파수라고 하면 뭐예요? 1차 측으로 넣어주는 삼상 전압의 주파수를 말해요. 이 주파수 값이 60Hz짜리래요. 그럼 요때 얘가 운전해. 전동기 운전 중 2차 측, 다시 말해서 회전자의 주파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자, 회전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전원 주파수가 그대로 들어갈 때가 있죠. 근데 얘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운전 중이에요. 운전 중. 운전했다는 건 이 둘 사이에 얼만큼의 차이가 생겨버렸다는 뜻이라고? 슬립. 그러므로 회전자 주파수는 몇 헤르츠라고 말할 수 있어요? 6533Hz죠. 그쵸?
5, 300이니까 공 2개 빠지면 3Hz.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멈추면 no sleep, 움직이면 sleep. 얼만큼? 멈춰 있을 때 곱하기 슬립만큼, 네, 그만큼의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슬립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립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전력 변환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여기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요. 삼상 전압 어디서 받아요? 여기 프레임에서 받아요. 그쵸? 여기 삼상 전압을 넣어주게 되면 일로 뭐가 생겨요? 회전하는 자기장 NS가 생깁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로 동시에 전압을 걸어주니까 뭐가 흘러? 전류도 흐를 거란 말이에요. 이걸 1차 측 전류라고 해봐요. 그러면 전류가 권선으로 들어가면서 회전 속도가 생기는 거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전력을 생각해보면 처음에 입력해주는 게 요 값이 되는 거잖아요. 인과 전압하고 전류 생긴 것만큼 입력을 주게 되면, 자, 여기서 권선을 전류가 통과하면서 전류의 제곱만큼 뭐가 생겨요? 우리가 전류가 권선에 들어가면 뜨거워. 그거 뭐라 그래? 두 글자로. 동손 생기잖아요. 여기 1차 측에 동손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입력 값이잖아요. 그죠? 입력 와트죠. 임피던스 와트가 걸리겠지. 동손이 생기겠죠. 요거 뺀 값이 뭐예요? 출력이잖아요. 입력 마이너스 손실한 게 출력이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이 나와. 근데 그 출력이 고스란히 어디로 가요? 여기로. 요만큼 기전력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이 기전력에서 이만큼 뭐가 또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출력 이꼬르 2차 측에 걸리는 기전력과 2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1차 측에 전압을 넣었어요. 전류가 흘렀어요. 동손이 생기고 출력이 나와요. 그 출력 값이 곧 뭐다? 2차 측에 들어가는 값이 돼요. 누구의 출력이요? 1차 측의 출력이요. 지금 요 기계적인, 그러니까 정기적인 변환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만큼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뭐가 생겨요? 권선의 전류가 빠바바바박 흐르니까 여기 뭐가 생겨? 2차 측에 열이 생기죠. 동손이 생기고 이 동손을 뺀 만큼 뭐가 생겨요? 출력이 생겨요. 바로 이 출력이 무슨 출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전력이요. 우리가 사용하는. 자, 요 과정을 한번 쫙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 문제를 풀 때요,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가 좀 쉽게 풀려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기가 다 똑같아. 전압을 넣어줘요. 전류가 흘러요. 그 넣어준 전압, 이제 들어가는 전류를 곱한 걸 우리는 입력이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입력값이 들어가면 전류가 권선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왜 손실이 생겨? 그 손실을 뺀 게 바로 우리는 출력이라고 말하는데,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요, 요 나오는 출력이, 이 출력만큼 여기 뭐가 끼는 거예요? 그대로 기전력이 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2차 측에 요만큼의 어떤 값이 생성이 돼요. 그걸 우리가 2차 입력값이라고 하죠. 왜? 얘가 생겨야 회전을 따라돌 수가 있으니까. 입력을 해. 입력이 들어가. 그럼 거기서도 전류가 막 권선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생겨요? 동손이 생기고, 이 동손만큼 뺀 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요 프레임에다가, 아니 요 축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쓰잖아요. 부하 달아서 쓴다고. 그래서 그게 기계적 출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요.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설명하면 엄청 어려워지고요. 그냥 이렇게 갑시다 하면 또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네, 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1차 측의 입력을 P1이라고 해요. P1을 주면 반드시 1차 측에 뭐가 생기게 돼 있다? 동손. 동이 영어로 코퍼예요. 그래서 C로 써요. 동손이 1차 측 동선이라서 이렇게 써. 그러면 이제 이 둘을 뺀 게 뭐가 돼요? 출력이 되는데 1차 측의 출력이 돼요. 출력이. 이게 곧 뭐다? 2차 입력이 돼. 2차 입력만큼 들어가서 동손이 생기고 이제 거기에서 동손을 뺀 만큼의 출력을 우리가 쓰는 거야. 이걸 기계적 출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입력에서 1차 동손을 뺀 요 출력 값을 2차 입력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2차 입력에 100%를 줘요. 100%라고 쳐봐. 100을 줬어. 야, 이래 하고 얘한테 100을 줬어. 그랬더니 손실이 얼만큼 나오겠죠. 손실이 딱 얼만큼 생기냐면 그냥 동기기 생각해봐요. 내가 입력을 줬어. 이 입력하고 똑같이 얘가 따라서 돌아가. 뭐가 아무것도 없어. 얘 같이 이제 속도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돈다 그러면 손실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은 항상 무슨 차이가 났어요? 늘 움직일 때와 정지 사이에는 슬립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만큼 항상 동손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0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손실이 딱 그 미끄덩거리는 그 차이만큼 생기는 거야. 슬립만큼 생겨. 그래서 1차 입력 100%를 1이라고 표현을 하면 100% 줬을 때 손실이 S가 생기니까 2차 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그 다음에 기계적 출력 값은 우리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입력에서 손실을 뺀 것만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요렇게요. 이게 사실 설명을 드리면 등가 회로를 그려서 회로에서 계산을 해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라고 해야 되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등가 회로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험 문제 맞추면 결론만 외우고 가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갈게요. 자, 2차 입력을 내가 100을 주면 2차 측에 동손이 생길 건데 그건 딱 누구만큼 생기더라? 슬립만큼 생기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쓰는 기계적 출력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인 1-S의 비율로 나올 것이다. 이게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가 보다 되시죠? 되세요? 안 돼요? 봐요. 제가 100% 줬어요. 여기서 손실 20% 생겼대요. 그럼 얘는 얼마 생기는 거예요? 80%만 쓰는 거잖아요. 요거 비율이에요. 요거 비율.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내가 2차 측 입력값을 10kW를 넣었어. 그때 슬립이 3%였거든? 그러면 그때 기계적 출력은 얼마야? 이런 문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아. 유도 전동기에서 얘네들의 관계를 안다고요. 어떤 관계요? 입력을 1로 주면 반드시 손실이 슬립만큼 생기고 그에 따른 기계적 출력은 1-S라고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봐봐. 입력과 기계적 출력 사이의 관계만 보면 되잖아요. 그쵸? 빼요. 입력과 기계적 출력 사이만 보면 돼. 입력이 100%일 때 기계적 출력은 1-S 나온다 했잖아요. 자, 비례식 다시 써볼게요. 그러므로 입력 때의 기계적 출력은 100을 넣어주면 1-S만큼 나와. 요게 할 수 있다고요. 자, 이제 비례식 어떻게 풀어요? 내항 길이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모르셨으면 오늘부터 아시면 돼요. 그래서 P 아웃풋 곱하기 1은 1-S 곱하기 P2가 성립합니다. 이게 돼요. 자, 그럼 갈까요? 얘 모르잖아. 얘 알잖아. 1-0.03 곱하기 P2가 얼마라고요? 10kW라고요. 자, 얘도 킬로와트로 계산하시오 했다고 하면 뭐 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2차 측 입력과 동손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늘 일정하게 존재하더라. 그 관계의 결론이 뭐더라? 이거더라예요. 그러니까 주입식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100% 주면 슬립만큼의 손실이 생기고 그러므로 기계적 출력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 되더라. 여기까지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 유도 전동기의 이제 전력 변환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더라. 이거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관련 문제 풀면서 연습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페이지 182쪽 한번 펴보세요. 21번 문제 한번 볼까요? 21번 문제. 자, 회전자 입력을 P2, 슬립을 S라 할 때 그때 기계적 출력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 물어봐요. 자,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 자, 갈까요? 입력을 기계적 출력과 비율을 보면 100% 주면 얘 얼마 나온다고? 1-S 손실 뺀 것만큼 기계적 출력이 나오더라. 그러므로 자, 내 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죠?
기계적 출력은 1-S 곱하기 P2의 관계를 갖습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 돼요. 일단 지금 이제 그런가 보다 되시죠? 한 번 더 갈게요. 22번 문제 보세요. 22번 문제 보세요. 슬립이 4%고 그때 2차 측 동손이 0.4kW야. 그럼 그때 입력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제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둘 사이의 관계로 풀어야 돼. 자, 제가 입력을 100%를 줘요. 그러면 손실이 딱 얼만큼 나온다고 했어요? 네, 슬립만큼 나와요. 이 관계예요, 이 관계. 내가 100% 주면 슬립만큼 비율로 나온다고. 누가? 동손이.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2차 동손은 S 곱하기 입력값과 같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입력값이죠?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S분의 1 곱하기 PC2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대입하시면 돼요. 0.04분의 1 곱하기 0.4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한 번만 더 가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자, 23번 문제 갈게요. 이번에는 회전자 입력이 10kW입니다. 자, 이때 슬립은 4%고요. 그러면 동손은 얼마야?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2차 측 입력과 2차 측에서 생기는 손실은 항상 100을 주면 얼만큼의 비율로 생긴다고? 슬립만큼의 비율로 생긴다고. 그러므로 PC2는 누구와 같다? 슬립 곱하기 P2와 같다. 여기서 가시면 되시죠. 그러므로 0.04 곱하기 10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요. 반드시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이 관계는 심플하잖아요. 100% 주면 슬립만큼, 그러므로 출력은 항상 얼마? 입력 마이너스 손실만큼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25번 문제 볼게요. 이게 25번 문제예요. 25번 문제 1차 측 입력값을 60kW를 줬대요. 그랬더니 손실이 1kW가 생겼어. 그리고 전부하시 슬립이 3%일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2차 측에서 나오는 기계적 출력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거 26번. 아, 맞아. 책이 번호가 다르죠. 제 옛날 거죠. 이게 26번인가요? 네. 네. 26번 보세요. 이 문제예요. 보면, 자, 1차 측 입력이 생기고 그때 손실이 생겼어. 그러면 1차 측에서 나오는 기계적 출력을 이렇게 써볼까요? 아니지, 50라고 써볼까요? 아웃풋 1번을 썼더니 60에서 2를 뺀 59kW가 나오겠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곧 뭐랑 같다 그랬어요? 2차 측 입력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결론은 2차 측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P2 대 P 아웃풋은 100을 넣어주면 100%에서 손실값 뺀 것만큼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P 아웃풋은 1-S 곱하기 P2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0.03을 대입을 하고 P2에다가는 59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계적 출력값이 계산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문제가 바로 26번 문제고요. 출력이 그리고 동손이 이 둘 사이의 관계만 알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 둘 사이의 관계, 자, P2 대 PC2는 P 아웃풋이 되는 게 100% 줬을 때 슬립이 나오고 1-S가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요 둘 사이의 관계만 보면 되죠. 왜? 기계적 출력이 얼마일 때 동손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니까. 그러면 요 둘만 보면 돼요. 내가 동손이 슬립만큼 나올 때 기계적 출력이 1-S만큼 나오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돼. 그래서 S 곱하기 P 아웃풋은 1-S 곱하기 PC2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구하시면 되죠.
뭐 여기서 구하는 건 우리가 동선이니까 얘를 그대로 두고 PC2는 나누면 되죠? 1-S, 1-S. 그러므로 1-S분의 S 곱하기 P 아웃풋 하면 계산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쓴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잘 봐봐요. 제가 문장을 읽어볼게요. 15kW래. 언제 60Hz짜리 전압을 걸어줄 때 얘가 몇 극, 몇 상? 4극짜리고 3상 유도 전동기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5kW는 입력값을 말할까요? 손실값을 말할까요? 출력값을 말할까요? 입력? 출력? 출력이죠. 얘 스펙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입력은 필요 없어. 입력은 내가 막 알아서 뭐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근데 이렇게 정해진 규칙 안에서 4극짜리에다가 60Hz를 넣어주면 얘 출력이 15kW가 나오는 녀석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15kW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슬립이 얼마? 0.04죠. 그때 동선을 구하여라. 공교롭게 우리 여기서 한번 유도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유도할 필요 없고 여기 보고 그대로 갈게요. PC2는 S, 1-S분의 S 곱하기 P 아웃풋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4분의 0.04 곱하기 15 요거 하면 되겠습니다.